네,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판결된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채널 커뮤니티 게시물에 좀 올려두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사건이 있었죠. 네.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직후에 SK 하이닉스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결론은 이 목표 인센티브와 좀 유사한 생산성 경력금 PI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성과 인센티브와 좀 성격이 유사한 이 이익 분배금 PS 또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유리공업이라는 회사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경영성과금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도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확실히 대법원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듣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게 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와 SK하이닉스 생산성 경력금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고 SK하이닉스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결론이 갈린 겁니까?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상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SK 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결을 토대로 이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쾌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 판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SK 하이닉스가 정말 요즘에 핫한 기업이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성과급 규모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그간 경영성과급을 어떤 기준과 구조에서 지급했나요? 네, 요즘 SK 하이닉스 꿈의 직장이라고 네. 불리는 곳이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1999년도부터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 노사 합의를 통해서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정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생산량, 영업이익 등에 따른 PI라고 부르는 생산성 경력금과 PS라고 불리는 이익 분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99년 이후로 이 경영성과급의 이름, 즉 명칭이 지속적으로 변해왔는데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성과급이었어요. 성과급. 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노사 합의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급 안 했고요. 네, 그다음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냥 인센티브, 그리고 2006년에는 EVA 및 생산성 인센티브. 네, 그거 이렇게, 불만 많았죠. 네, 이렇게 불렸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와서야 비로소 지금과 같은 이름의 생산성 경력금 PI 그리고 이익 분배금 네. PS 이런 명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복잡했네요. 네, 그리고 특이할 점이 2009년에는 또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2001년, 2009년은 지급이 안 됐던 네. 또 전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두 차례 지급이 안 됐던 점을 저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경영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규정에 명시가 이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도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예. 삼성전자와 다르게 SK 하이닉스의 취업 규칙이나 급여 규칙에는 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과 매년 이 기준과 지급률 이런 것들을 합의해 왔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생산성 경력금과 이익분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생산성 경력금 먼저 설명을 해보면 네. 이 프로덕티비티 인센티브라고 해서 흔히들 PI라고 부르는데요. 네. 말 그대로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력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 TAI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우선 이 목표 인센티브처럼 연 2회 반기별로 좀 지급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산정식은 산정 기준 금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반기별 사업 계획 목표 대비 생산량 달성률 그리고 시장가 대비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률이 결정되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는 미지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0년부터는 생산량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시에는 100%가 지급이 되고요. 목표
그리고 미달성 시에는 0% 아예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그 세세한 조건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2010년에는 기말 사내 유보 현금이 1.2조 이상이어야 됐고요. 네. 그냥 2013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사업 변동 등 중대 사안 발생 시 별도 협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지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 목표 인센티브와 유사한 점이 이제 상당히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이익 분배금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 분배금은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PS라고 불리는 성과급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급 중에서 성과 인센티브 OPI와 유사한 경영 성과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재무적 지표, 영업이익이나 삼성전자에서도 다뤘다시피 경제적 부가가치 EVA에 따라 매년 1회 지급이 됐는데요. 지급 기준은요, 2005년까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이익 발생 구간별로 지급률이 차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요, EVA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EVA의 산정 기준, EVA 배분율, 지급 한도액 이런 것들은 매년 노사 합의로 결정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PS, PI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생산성 경력금 PI 그리고 이익 분배금 PS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PI 생산성 경력금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와 다른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이익 분배금 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성과 인센티브와 같은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아니, 근데 유사한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가 좀 궁금한데, 유사하게 판결한 이익 분배금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PS 이익 분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대법원은 이익 분배금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나 EVA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 사례와 똑같이 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EVA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하는데, 영업이익 또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그리고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 자체가 네. 이제 회사의 경영 이익이기 때문에 네. 근로대가가 아니다 이런 이제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삼성전자 성과 인센티브와 유사하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결국 생산성 경력금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왜 또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죠. 예. 우선은 대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와 다르게 이 생산성 경력금이 근로의 대가인가, 즉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보다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급여 규정에 따라 매년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나 급여 규칙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노사합의라고 하면 어느 일방이 이제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2001년도나 2009년도에는 노사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요. 자, 피고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피고의 연봉제 급여규칙 제4조에서는 연봉의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성과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 경력금이 근로의 대가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지급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기존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그 지급 의무가 있느냐 네. 거기에 방점을 많이 찍었었는데 네.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이제 서울보증보험 사건도 저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울보증보험 사건에서는 급여 및 복지 규정과 그리고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 이게 다 급여 규정이겠죠. 거기에 이제 사장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은 그때마다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결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급여 규정에 딱 못이 박혀져 있고 네.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규정에는 정했지만 네.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네. 굉장히 유연성 있게 넣어놨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어요. 하지만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네. 별도로 정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다시 서울보증보험 사례로 네. 돌아가면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 이후에는 매년 노동조합하고 노사합의를 통해서 지급률을 좀 정해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SK 하이닉스 판결과 유사하게 이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급 의무가 있는 걸 중요하게 본 것 같고요. 약간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이부회 같은 재무적 지표 네. 이제 이거에 기준한 성과급 네. 그러니까 이익분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로대가와 관련이 없어서 임금이라고 보기 힘들고 네. 그다음에 지급 의무가 없으면 또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걸 종합해서 실무자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시사점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이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산입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최대한 부정하려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근로의 대가와 관련이 없음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 명확히 하라는 게 뭐 규정화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지급 여부나 발생 전제 자체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재무적 지표로 좀 정해 놓으면 네. 근로의 대가성 요소를 약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이 경영성과급은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다라는 점을 좀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하는 본질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예. 포인트 같네요. 자, 그럼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내 규정에 이제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과 지급률은 경영진이 매년 정한다. 정도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거는 괜찮겠죠. 아까 서울보증보험 사례를 네. 보면.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은 말 그대로 경영성과의 배분 개념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해 놓지 않거나 매년 노사합의로 정하는 방법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영성과급 임금성 관련 판결 SK 하이닉스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기업 실무자분들이 성과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답을 내기보다는 우리의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근로자의 동기부여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네. 오늘 영상 뭐 좋은 영상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좀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실무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고 네. 싶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경영성과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고 채용부터 퇴직까지 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저희가 다루는 강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무관리 기본과정인데요. 아, 네, 3월 20일 금요일에 이제 서울스퀘어라는 곳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고정 댓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궁금하시면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담 아이돌 강민성 노무사님이 직접 7시간 동안 진행하는 예담 노무관리 기본과정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꼭 노무관리 기본과정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이득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